가만히 계세요. 눈 감고 그냥 제 손길에 맡기면 돼요. 오늘만큼은 아저씨 거 제가 다 책임져 드릴게요. 처음 만난 여자에게서 이런 노골적인 대사를 들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순간 심장이 요동치고 목이 바짝 타들어갔습니다. 그날은 이상하게도 발걸음이 집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은퇴가 한 달도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어디선가 모를 허무가 가슴 깊숙이 파고들던 오후였죠. 아내와는 이미 오래 전부터 대화다운 대화가 끊겼고 아이들은 각자의 삶을 산다며 집을 떠난 지 오래였습니다. 남은 건 나이 들어가는 몸뚱이와 서류철 속 지난 기록들 뿐. 공허감은 발걸음을 낯선 골목으로 이끌었습니다. 좁고 구불구불한 골목 끝에서 나는 오래된 간판을 발견했습니다. 낡아 휘어진 철판에 희미하게 적힌 글자 이발소. 회전등은 힘겹게 빛을 내뿜고 있었고 유리문 너머는 불이 꺼진 듯 고요했습니다. 이런 곳이 아직 남아있네. 혼잣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사실 특별한 목적은 없었습니다. 그저 오래된 이발소의 공기, 젊은 시절의 기억 같은 게 문득 그리워졌을 뿐이죠. 덜컥 손잡이를 잡아당기자 생각보다 쉽게 문이 열렸습니다. 안은 오래된 나무 바닥 특유의 눅눅한 냄새가 스며 있었습니다. 머릿기름과 낯선 향수 냄새가 뒤섞여 묘한 향을 풍겼고 창문은 모두 블라인드로 가려져 바깥 햇살조차 스며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의자에 앉았습니다. 낡은 가죽은 삐걱거리며 내 몸을 삼키듯 내려앉았고 맞은편 거울엔 세월이 깃든 내 얼굴이 비쳤습니다. 잔뜩 주름진 이마, 축 늘어진 눈꺼풀, 허연 머리카락. 그 순간 괜히 들어왔다는 후회가 스쳤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찰나 뒷문이 스르륵 열렸습니다. 하얀 다리를 드러낸 여자가 미끄러지듯 들어왔습니다. 무릎 위로 아슬아슬하게 떨어지는 짧은 원피스, 허리를 감싸는 얇은 천 너머로 선명한 곡선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길게 묶은 머리는 어깨를 스치며 흔들렸고 그녀는 마치 나를 오래 기다린 듯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머리 다듬으러 오셨어요? 아니면 다른 걸 원하세요? 그 한마디에 목구멍이 말라붙었습니다. 대답을 하기도 전에 그녀는 내 어깨 위에 손을 올리더니 몸을 살짝 기울였습니다. 부드러운 채취가 코끝을 스치자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그냥 머리만 조금. 애써 태연한 척 대답했지만 내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대답 대신 내 무릎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차갑지도 덥지도 않은 손바닥이 서서히 허벅지를 타고 올라오는데 온 신경이 그 감촉에 빨려 들어갔습니다. 괜찮아요. 여기선 다 괜찮아요. 속삭임은 귓불을 간지렸고 온몸에 전율이 번졌습니다. 나는 이곳에 발을 들인 걸 후회해야 했을까요? 아니면 운명처럼 받아들여야 했을까요? 그녀의 손끝은 이제 내 허리춤에 닿아 있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숨이 막혀오는 듯했죠.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은 더 이상 교사 김도연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렸던 산에 욕망에 허덕이는 낯선 남자의 얼굴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드럽게 내 귀 옆에 입술을 댔습니다. 눈 감으세요. 오늘은 제가 아저씨를 새로 태어나게 해드릴게요. 나는 눈꺼풀을 감았습니다. 빛 대신 감각만이 살아났습니다. 손끝이 허벅지를 스치고 얇은 원피스가 움직이는 소리가 귓가를 메웠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이 내 뺨을 스치자 오래된 의자가 삐걱거리며 숨을 삼키듯 울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손가락이 내 벨트 위에서 멈춰섰습니다. 고요 속에서 심장의 박동만이 북처럼 울렸습니다. 나는 알았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첫걸음을 내딛고 있다는 것을. 아저씨 이렇게 떨리는 거 너무 귀여워요. 괜찮아요. 제가 원하는 건 아저씨가 원하는 것과 똑같아요. 오늘 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기회예요. 놓치실 거예요? 그녀의 속삭임은 내 귓속을 파고드는 칼날 같았습니다. 나는 눈을 감은 채 마치 절벽 끝에 선 사람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늘 무표정한 얼굴, 밥상에 앉아도 대화 한마디 없는 일상. 그리고 아이들. 언제부턴가 아버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각자의 세상으로 흩어진 자식들. 나는 가족에게 여전히 가장이었지만 동시에 더 이상 누구에게도 남자로 불리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여전히 내 허리춤 근처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잡아 끌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 겁니다. 하지만 물러서면 다시는 오지 않을 순간을 놓치게 될 겁니다. 저 이래도 되는 걸까요? 입술이 바짝 말라붙은 채로 겨우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그녀는 입꼬리를 올리며
가만히 내 무릎을 두드렸습니다. 되는지 안 되는지는 아저씨가 정하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아니면 다시는 못 와요. 그 말이 이상하게도 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다시는 못 온다. 그 말 속에 묘한 종말의 기운과 동시에 단 한 번의 기회가 주는 달콤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나는 의자에 깊숙이 등을 기대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난 평생 너무 바르게만 살았나 봅니다. 혼잣말처럼 흘러나온 말에 그녀는 피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조금 틀리게 살아보세요. 괜찮아요. 제가 책임져 드린다니까요. 그녀의 손길이 이번엔 내 손등을 덮었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어쩐지 그 온기에 오래된 공허가 채워지는 듯했습니다. 마치 내가 여전히 남자다라는 걸 증명해주는 듯했죠. 그러나 두려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혹시 누군가 들이닥치면, 아내에게 들키면, 세상에 알려지면, 수십 년 지켜온 체면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모든 두려움 위에 솟아오르는 감정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원초적인 갈망, 심장 깊숙이 박혀있던 불씨가 서서히 되살아나는 듯했습니다. 아저씨, 그녀는 다시 속삭였습니다. 조금 더 깊은 방으로 가시겠어요? 그 순간 숨이 멎는 듯했습니다. 깊은 방. 그 말이 내 귀에선 마치 낯선 마약처럼 울렸습니다. 나는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보여주세요. 그 방. 그녀의 얼굴이 미묘하게 빛났습니다. 좋아요.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그녀가 내 손목을 잡아 이끌었습니다. 좁은 뒷문을 지나자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긴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벽에는 작은 불빛들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고 문이 여러 개 늘어서 있었습니다. 마치 미지의 세계로 이어지는 통로 같았죠. 걸음을 옮길수록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무엇을 만나게 될지 알 수 없다는 두려움, 그리고 모든 걸 던져보고 싶다는 묘한 기대가 뒤섞였습니다. 나는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돌아갈 수 없는 결심을 내렸다는 것을. 복도의 가장 깊은 곳, 그녀가 문손잡이를 잡는 순간 내 귓가에 낮고 은밀한 웃음소리가 스쳤습니다. 그 목소리는 그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문마다 다른 비밀이 있어요. 아저씨는 특별하니까 맨 끝 방을 보여드릴게요. 들어가면 다시는 전처럼 못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으시죠? 나는 그녀의 손에 이끌려 복도로 들어섰습니다. 낡은 이발소 정문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또 다른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복도는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바닥은 오래된 나무였지만 구두굽이 닿을 때마다 이상하게 메아리가 울렸습니다. 양쪽 벽에는 작은 문들이 줄지어 있었는데 문마다 다른 색의 불빛이 희미하게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 푸른 빛, 노란 빛, 마치 사람의 욕망을 색깔로 구분해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호기심에 한쪽 문틈을 슬쩍 보았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안쪽에서 들려오는 낮고 끊긴 신음, 가벼운 의자의 삐걱임, 그리고 달콤하면서도 짙은 향수 냄새가 동시에 밀려나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녀는 내 시선을 읽은 듯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궁금하죠? 하지만 거긴 아저씨가 들어갈 곳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겐 그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있거든요. 나는 더 묻지 못했습니다. 이미 목이 바짝 말라 있었으니까요. 걸음을 옮길수록 복도는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불빛은 희미해지고 대신 심장 박동이 커져만 갔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이 유일한 등불 같았습니다. 매끄럽게 떨어지는 원피스 자락, 허벅지를 감싸는 매혹적인 라인, 발 뒤꿈치를 스칠 때마다 들려오는 미묘한 구두 소리. 나는 그 소리에 매혹당한 사냥감처럼 묶여 따라갔습니다. 이 방들 다 뭐예요? 나는 마른 침을 삼키며 물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더니 고개를 옆으로 기울였습니다. 사람마다 원하는 게 다르니까요. 어떤 사람은 말만 하고 가요. 어떤 사람은 스킨십만 하죠. 또 어떤 사람은. 그녀의 목소리가 한순간 낮아졌습니다. 끝까지 가길 원해요. 하지만 그 끝은 아무나 만날 수 없어요. 그녀의 말이 내 귓속을 간지렸습니다. 나는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향하는 곳은 바로 그 끝이라는 걸. 복도의 맨 끝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다른 문들과 달리 아무런 빛도 새어나오지 않았습니다. 까맣게 잠긴 문, 오래된 쇠손잡이, 그리고 숨막히는 정적. 그녀가 손을 뻗었습니다.
차가운 쇠 손잡이를 잡은 그녀의 손가락은 아주 잠깐 떨리는 듯 보였습니다. 여기에요. 순간 등 뒤에서 바람이 스쳤습니다. 누군가 복도 어딘가에서 우리를 지켜보는 듯한 기묘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나는 뒤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길게 뻗은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단지 여러 개의 문만이 불빛을 새어내며 줄지어 서 있을 뿐. 지금 누가 따라오는 것 같지 않아요? 내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착각이에요. 여긴 원래 이런 곳이에요. 긴장하면 다 들리는 법이죠. 그녀의 눈빛은 묘하게 빛났습니다. 두려움인지 기대인지 알 수 없는 불길한 빛이었습니다. 나는 손에 땀이 차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려 귓가가 울릴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발걸음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뒤돌아선다면 평생 후회하게 될 거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녀는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낡은 경첩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리는 순간 방 안에서 차가운 공기가 흘러나왔습니다. 빛은 거의 없었지만 은근한 향수 냄새와 묘한 달콤함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는 방 안으로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가죽 의자가 삐걱거리며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나를 그곳에 앉히더니 내 귓가에 낮게 속삭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아저씨가 감당해야 할 몫이에요.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들리지 말아야 할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낯선 남자의 숨소리, 그리고 바로 내 뒤에서 느껴지는 뜨거운 시선. 가만히 계세요. 여기선 아저씨 몸에서 나는 소리만 들리게 될 거예요. 눈 뜨지 마세요. 열리면 환상이 다 깨져버리니까. 아저씨, 오늘은 제가 끝까지 데려갈게요. 방 안은 거의 완전히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복도에서 흘러들던 희미한 불빛조차 사라졌습니다. 나는 숨을 크게 들이켰습니다. 공기 속에 섞인 향수 냄새와 오래된 가죽 의자의 묵직한 냄새가 동시에 폐부를 파고들었습니다. 앉으세요. 그녀의 손길이 내 어깨를 눌렀습니다. 의자가 삐걱거리며 몸을 삼켰습니다. 등 뒤로 차가운 가죽이 닿는 순간 마치 올가미에 걸린 듯 심장이 죄어왔습니다. 나는 본능적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아까 분명히 들었던 낯선 숨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으니까요. 그러나 방 안에는 나와 그녀 둘뿐이었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도 있나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저씨, 아직도 긴장하세요? 그럼 더 재밌어지죠. 여기선 제가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도 못 들어와요. 그녀의 말투는 묘하게 장난스러우면서도 어딘가 섬뜩했습니다. 그녀는 손에 든 물수건을 내 얼굴에 덮었습니다. 따끈한 열기가 이마와 볼을 감싸며 스며들었습니다. 시야가 완전히 가려지자 다른 감각들이 더 날카롭게 살아났습니다. 귓가를 스치는 그녀의 숨결, 내 가슴 위로 내려앉는 무게, 그리고 허벅지 위에서 서서히 올라오는 손길. 나는 미칠 듯이 긴장하면서도 온몸이 그 긴장에 매달려 흥분하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긴장 풀어요. 여기선 아무도 몰라요. 그녀의 속삭임과 함께 차가운 손가락이 내 셔츠 단추를 하나씩 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딸깍, 딸깍 버튼이 풀리는 소리가 어둠 속에서 이상하게 크게 울렸습니다. 내 가슴께가 드러나자 그녀의 손바닥이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손끝이 가볍게 심장을 두드리듯 스치자 나는 숨을 멎을 뻔했습니다. 그녀는 내 무릎에 걸터 앉았습니다. 원피스 자락이 허벅지를 스치며 내려앉을 때 미묘하게 젖은 천의 감촉이 전해졌습니다. 그녀는 내 귓불을 살짝 깨물며 속삭였습니다. 아저씨,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요. 마치 잡아먹힐 준비가 된 사냥감 같아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녀의 말이 농담처럼 들리면서도 그 속엔 묘하게 날선 무언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나는 반사적으로 눈을 뜨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단호하게 손바닥으로 내 눈을 덮었습니다. 안 돼요. 절대 눈 뜨면 안 돼요. 눈 뜨는 순간 여기가 어디인지 다 알게 되거든요. 그 말에 다시 숨이 막혔습니다. 정말로 내가 지금 발을 들여놓은 곳이 단순한 이발소의 뒷방일까요? 아니면 다른 세계의 문턱일까요? 그녀는 내 허리춤으로 손을 미끄러뜨렸습니다. 벨트 위에서 잠시 손가락이 멈추더니 아주 천천히 버클을 풀어냈습니다. 철컥, 금속이 풀리는 소리는 어둠 속에서 마치 천둥처럼 크게 울렸습니다. 후회 안 하시죠? 그녀가 물었습니다. 나는 목이 타들어가면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치마끈을 잡아당겼습니다. 천이 풀리며 흘러내렸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몸과 몸이 가까워지는 그 순간의 전류 같은 떨림이 생생히 느껴졌습니다. 여긴 우리가 사라져도 아무도 모르는 곳이에요. 그녀의 속삭임은 마치 유혹이자 경고 같았습니다. 나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되돌릴 수 없는 문턱을 넘어섰다는 것을. 그리고 그 순간, 바로 내 뒤에서 분명히 낯선 기척이 스쳤습니다. 차가운 숨결 같은 바람이 목덜미를 훑고 지나갔습니다. 나는 움찔했지만 그녀는 오히려 더 깊숙이 내게 몸을 밀착시켰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아저씨 곁에 있는 건 저 하나뿐이에요. 그러나 나는 알았습니다. 방 안 어딘가에 우리 둘만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을. 아저씨 이제 멈출 수 없죠? 오늘 이 순간만큼은 세상에 우리 둘뿐이에요. 끝까지 절대 놓지 말아요. 숨결이 서로의 입술에 닿을 만큼 가까웠습니다. 방 안은 여전히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어둠 속에서만 느낄 수 있는 감각들이 내 몸을 전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내 무릎 위에 앉아 상체를 숙였습니다. 긴 머리카락이 내 가슴 위로 쏟아지며 땀과 향수가 섞인 냄새를 뿜어냈습니다. 의자가 삐걱거렸지만 그 소리조차 리듬처럼 우리를 더 자극했습니다. 나는 그녀의 허리를 움켜쥐었습니다. 그녀는 몸을 뒤로 젖히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봐요, 아저씨. 아직 살아있잖아요. 이렇게 뜨겁게. 그녀의 말은 단순한 유혹이 아니라 나를 증명해주는 선언 같았습니다. 나는 잊고 살았습니다. 내가 여전히 남자라는 것을. 그녀는 그 사실을 날카롭게 꺼내어 내 앞에 내밀었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오직 몸으로만 대화했습니다. 숨소리와 심장 박동, 의자의 삐걱임과 바닥에 떨어지는 땀방울 소리까지 모든 게 하나의 언어가 되어 얽혔습니다. 나는 세상을 모두 잊었습니다. 아내도, 아이들도, 은퇴도 다 잊혔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 눈앞의 여자와 어둠 속의 열기만이 존재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마침내 긴장된 숨결이 가라앉으며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녀는 내 어깨 위에 머리를 기댄 채 가쁜 숨을 고르며 웃음을 흘렸습니다. 후, 아저씨, 생각보다 강하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땀에 젖어 한층 더 낮고 달콤했습니다. 나는 대답 대신 그녀의 등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해방감과 동시에 허무가 밀려왔습니다. 마치 불꽃놀이가 터지고 난 뒤에 어두운 하늘처럼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 순간, 띠리리리리, 갑자기 날카로운 벨소리가 어둠을 찢고 울려 퍼졌습니다. 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찔했습니다. 이 방엔 우리 둘뿐일 텐데 어디서 울리는 소리일까? 혹시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던 건 아닐까? 공포가 순간적으로 목을 조여왔습니다. 그녀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몸을 일으켜 옆에 두었던 작은 가방을 열었습니다. 빛을 내뿜는 핸드폰 액정이 어둠 속에서 유일한 불빛처럼 번졌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나는 그 순간 화면에 떠오른 이름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내 남편. 심장이 세차게 요동쳤습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내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이 동시에 터졌습니다. 남편이 있다고. 그런데도 이런 짓을 한 거라고? 우린 지금 도대체 어디에 서 있는 거지? 나는 대체 뭘 하고 있는 거지? 하지만 입술은 굳어버린 듯 열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잠시 들여다보더니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웃으며 다시 내게 다가왔습니다. 남편이에요. 하지만 그게 지금 우리한테 중요할까요? 나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그녀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담담했고 오히려 눈빛은 더 깊고 매혹적으로 빛났습니다. 아저씨, 오해 마세요. 전 남편이 있어도 이렇게 살아 있어야 하잖아요. 여자로서. 그리고 아저씨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만큼은 남자로 살고 싶어서 온 거잖아요. 그녀의 말은 잔혹했지만 동시에 정확했습니다. 나는 숨을 크게 들이켰습니다. 그녀가 틀린 말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나는 외로웠고 여전히 남자로 증명받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내 허벅지 위에 다시 앉으며 내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건 죄가 아니에요. 서로의 구멍 난 삶을 잠시 메우는 것뿐이죠. 그녀의 속삭임이 귓가를 파고들자 나는 온몸이 다시 달아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충격과 죄책감이 다시 쾌락과 갈망에 덮여버렸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핸드폰을 옆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곧 이발소는 사라질 거예요. 그러니 오늘을 끝까지 태워버려요.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싸늘해졌습니다. 사라진다는 말이 단순히 장소의 폐업을 뜻하는 건지 아니면 더 큰 의미가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제 나는 완전히 빠져들고 있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내 귓가에 입술을 대고 속삭였습니다. 아저씨, 눈 뜨지 마세요. 눈 뜨는 순간 모든 게 사라져 버리니까. 나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미 그녀가 만든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있다는 것을. 곧 여긴 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아저씨는 오늘만 기억하면 돼요. 내일을 바라보면 다 잃게 돼요. 그녀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그 울림은 폭풍 같았습니다. 사라진다. 그 두 글자가 내 심장을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나는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불타오르던 몸이 식은땀에 젖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나는 손가락을 움켜쥐었습니다. 사라진다니 그게 무슨 뜻이지? 이 순간이 끝나면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건가? 그녀는 무심한 듯 내 허벅지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땀에 젖은 원피스 자락이 피부에 달라붙었고 가늘게 떨리는 숨결이 내 목을 간지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너무도 차분했습니다. 마치 모든 걸 이미 알고 있는 사람처럼 담담하고 잔혹했습니다. 아저씨,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마요. 이건 그냥 서로의 공허를 잠시 메우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그 속에 섞인 냉기 때문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나는 말 대신 그녀의 허리를 더 강하게 움켜쥐었습니다. 놓치면 안 된다는 본능이 손끝에 힘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녀는 순간 미소를 지으며 내 눈을 똑바로 마주했습니다. 아저씨, 이렇게 꽉 잡으면 더 빨리 사라져 버릴지도 몰라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 대신 그녀를 더 가까이 끌어당겼습니다. 내 안에서 솟구치는 건 죄책감도 두려움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 집착. 나는 머릿속에서 외쳤습니다. 그래, 사라진다 해도 좋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내 것이다. 이 순간만큼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 아내의 무심한 뒷모습, 집 안가득한 적막, 누구도 나를 찾지 않던 지난 세월. 그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폐허 위에 지금 눈앞에 그녀가 유일한 불꽃으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숨결과 땀 냄새, 가죽 의자의 삐걱거림이 뒤섞여 이상한 울림을 만들어냈습니다. 나는 그 소리마저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방에 남아있는 모든 감각을 내 몸에 새기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내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아저씨, 내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만 있으면 돼요.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그래, 내일은 없어도 된다. 하지만 이 순간은 영원히 가져가겠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나는 그녀를 붙잡은 채 내 손끝에 남는 온도와 떨림을 기억 속에 새기려 했습니다. 마치 사라질 불꽃을 한 움큼 움켜쥐는 사람처럼. 그러나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내 심장 박동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분명해졌습니다. 낯선 숨소리. 우리가 아닌 또 다른 존재의 숨결. 나는 눈을 번쩍 떴습니다. 어둠 속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기묘한 기운. 나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 목덜미에 입술을 대고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지금 여긴 아저씨와 저 둘뿐이에요. 나는 알았습니다. 그녀의 말이 위로가 아니라 또 다른 유혹이라는 걸. 그녀는 내 불안을 쥐고 흔들며 더 깊은 곳으로 나를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벽에서 희미한 균열 소리가 났습니다. 어둠 속 어딘가에서 낮고 쉰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사라진다, 곧 다 사라진다.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여자만이 아니라 이 방 자체가 언젠가 한순간에 사라져버릴 운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아저씨, 절대 놓지 마요. 우린 지금 불꽃처럼 타오르는 거예요. 내일은 없으니까. 그녀의 속삭임은 내 귓속에서 폭발처럼 터졌습니다. 순간 내 안에 남아있던 모든 망설임과 두려움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나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본능과 욕망만이 몸을 지배했습니다. 나는 그녀를 안아 올렸습니다. 방 안은 여전히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어둠은 우리를 감싸는 커튼이자 무대가 되었습니다. 가죽 의자는 삐걱거리며 비명을 질렀지만 우리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의자가 버텨내지 못할 만큼 몸이 격렬하게 얽혔고 마침내 그녀가 웃으며 속삭였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돼요. 어차피 곧 사라질 곳이니까. 그 말에 나는 더 강하게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내 손끝에 닿는 그녀의 피부는 뜨겁고 젖어 있었으며 마치 마지막으로 타오르는 불꽃 같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탐닉했습니다. 숨결과 땀이 뒤엉켜 방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거울에 비친 두 사람의 그림자가 뒤엉키며 일그러졌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본 순간 소름이 돋을 만큼 강렬한 쾌락과 동시에 묘한 불길함을 느꼈습니다. 거울 속 그림자는 분명 우리 둘뿐인데 순간순간 넷으로 갈라져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 또 다른 존재가 우리와 함께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불안을 밀어내듯 그녀는 내 입술을 덮었습니다. 짙은 향수와 짠 땀 냄새, 그리고 무너져가는 의자의 삐걱거림이 뒤섞여 방 안은 더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나는 속으로 외쳤습니다. 그래,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이 순간을 영원히 새겨넣겠다. 시간이 사라졌습니다. 몇 분인지 몇 시간인지 알 수 없을 만큼 우리는 서로에게 모든 걸 쏟아냈습니다. 마치 내일이 없는 사람들처럼 모든 숨결과 몸짓을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게 폭발하듯 절정에 다다른 순간 나는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지며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잠시 후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내 가슴 위에 몸을 기대고 고른 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그 순간 말할 수 없는 공허가 밀려오는 걸 느꼈습니다. 마치 폭풍 뒤에 남은 폐허처럼 방 안의 공기는 무겁고 적막했습니다. 나는 그녀의 머리칼을 쓸어내리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순간이 끝나면 정말 모든 게 사라지는 건가? 그러나 곧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방 안에 있던 공기가 갑자기 차가워졌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식은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내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내 위에 있던 그녀가 사라져 있었던 것입니다. 남은 건 어둠 속 삐걱거리는 빈 의자와 땀 냄새뿐이었습니다. 내 손끝에는 분명 그녀의 온기가 남아 있었는데 눈앞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연. 내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어둠만이 나를 삼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복도 쪽에서 들려온 발소리. 낯선, 그러나 분명히 여성의 발소리. 여긴 이제 끝났어요. 누군가의 속삭임이 어둠 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그 목소리가 그녀인지 아니면 또 다른 존재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나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절정은 끝났고 이제 남은 건 사라짐의 공포뿐이라는 것을. 그날의 향수 냄새와 땀의 열기 아직도 코끝에 맴돕니다. 그녀는 사라졌지만 내 안엔 아직 살아있어요. 이발소도 그녀도 다 사라졌지만 난 다시 남자로 태어났습니다. 나는 갑자기 눈을 떴다. 방 안은 고요했고 어느새 환한 빛이 창문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다. 어제의 어둠, 절정의 열기, 그녀의 몸짓은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내 손끝에는 아직도 미묘한 따스함이 남아있었다. 하지만 그것마저도 금세 식어갔다. 나는 의자에서 몸을 일으켰다. 삐걱대던 가죽 의자는 이제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마치 애초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나는 허겁지겁 방을 나섰다. 복도는 이상할 정도로 텅 비어 있었다. 어제는 불빛이 새어나오던 문들, 희미한 신음과 그림자가 섞여 있던 그 공간들은 모두 닫혀 있었고 아무런 소리도 없었다. 문 앞에 서서 귀를 기울여 보아도 돌아오는 건 적막뿐이었다. 정말 다 사라진 건가? 심장이 차갑게 식어갔다. 밖으로 나오자 오후 햇살이 거리를 덮고 있었다. 어제의 어둠과 열기는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오가고 있었다. 나는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간판을 올려다보았다. 이발소 간판이 사라져 있었다. 대신 낡은 흔적만이 남아 벽에 붙어 있었고 회전등은 멈춘 채 바람에 덜렁거리고 있었다. 그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녀의 말이 떠올랐다. 곧 여긴 사라질 거예요. 나는 한동안 그 자리에서 꼼짝하지 못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한 눈길로 쳐다봤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마치 내가 꿈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현실인지 환상인지 알 수 없었다. 정말로 어제의 모든 게 존재했을까? 아니면 내 외로움이 만든 환상일 뿐이었을까? 하지만 손끝에 남은 감각은 분명히 현실이었다. 그녀의 숨결, 그녀의 땀 냄새, 그녀의 떨림. 그건 거짓이 아니었다. 나는 골목을 천천히 걸어 나왔다. 발밑에는 담배꽁초와 부서진 벽돌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고, 어제 그녀와 함께 걷던 그림자가 눈앞에 겹쳐 보였다. 그녀가 나를 이끌며 속삭이던 목소리, 웃으며 허리를 잡던 순간들, 마지막 절정의 떨림이 하나하나 스쳐 지나갔다. 그 모든 게 이제는 사라진 불꽃 같았다. 한순간 치솟았다가 잿빛만 남기고 꺼져버린 불꽃. 나는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을 멈췄다. 문득 내 삶 전체가 떠올랐다. 평생 바르게 살고 가족만을 위해 헌신하며 스스로의 욕망은 억눌러온 삶. 그 삶의 끝에서 나는 허무와 공허만 남은 채 은퇴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어제 단 하루 그녀는 내게 다시 불꽃을 쥐어주었다. 그게 환상이든 현실이든 상관없었다.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난 아직 살아있구나. 목소리가 떨렸지만 동시에 묘하게 힘이 있었다. 오랫동안 느껴본 적 없는 뜨거움이 가슴 깊이 솟아올랐다. 그녀는 사라졌고 이발소도 사라졌다. 그러나 내 안에 남은 건 절대 사라지지 않을 기억이었다. 그 기억은 내 삶의 끝에서 다시 살아갈 힘이 되어주고 있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 골목을 돌아보았다. 해가 저물어가며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노을빛 속에서 잠시 환영처럼 그녀의 뒷모습이 보였다. 짧은 원피스 자락이 흔들리고 그녀가 고개를 돌려 나를 보며 미소 짓는 듯했다. 지연. 나는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나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골목 어귀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돌아섰다. 발걸음은 공허했지만 가슴은 묘하게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리고 속으로 되뇌었다. 그날의 향수 냄새와 땀의 열기 아직도 코끝에 남아 있습니다. 그녀는 사라졌지만 내 안엔 살아 있습니다. 이발소도 그녀도 다 사라졌지만 난 다시 남자로 태어났습니다.